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나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일이 종종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전 여친, 전 남친과 헤어질 때 그런 말 하지 말았었어야 했는데, 또는 했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샀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어떤 것을 그때 팔았었어야 했는데, 그리고 운동을 했었어야 했었다. 그리고 그때 건강관리 했어야 했었다. 이렇게 과거에 후회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하나씩 쌓이다가 이제 79년도에 아파트가 2천만 원에 분양할 때 아파트가 몇 백만 원이던 시절에 2천만 원을 하는 이런 노자의 일이 일어날 때 그때 내가 분양을 받은 다음에 45년 존버했었어야 했는데 뭐 이런 류의 후회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오게 되면 내가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실 정도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한 100만 원에서 조금 늦게 들으셨어도 1000만 원 안에 있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 뭐 사이버 거시기 한다는 게 있는데 뭔지 모르겠다 정도의 말씀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점에 비트코인이 폭락하면 1억이고 폭락하지 않으면 1억 이상으로 넘는 오늘날 이 시점에 내가 이때 사지 않았던 그 한과 그 후에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과거에 좀 후회가 되는 점, 아쉬운 점들을 떠올려 본다면 이제 요 고등학교 때 시절이 생각이 나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학에 이제 궁금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왜 그럴까? 저건 왜 그런 것일까? 이런 공식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근본적인 문제는 개념원리를 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석은 오래된 책, 구식이고 개념원리는 똘똘이들의 정석의 단점을 보완한 똘똘이들이 정석을 보고 이런 구식의 책이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똘똘이들이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때가 이제 03년도 정도가 되겠네요. 02년, 03년도 그 시절에 그리하여 개념원리를 보고 말았는데 그것이 망상이었던 것이죠. 바이블이 있는데 나댔던 것이었죠. 여기서부터 저의 수학 점수가 오르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20대 중반에 제가 의치한 입시를 하는 과정에서 수리 영역을 이제 10 수능 때 3등급 10 수능이 아니었을까요? 10인지 09인지 그때 3등급을 맞았다가 1등급으로 올라오면서 개념원리가 이제 거시기 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수학은 그냥 수학의 정석으로 그냥 보면 되겠다라는 사실을 이제 나중에 20대 중반 때 알게 되었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회라는 생각보다는 이 세상 그리고 저희 인생 그리고 저희 팔자에 대한 좀 원망하는 감정이 저에게는 좀 우선시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후회는 내가 한 거라서 나에 대한 반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선택하기보다는 남의 이야기를 잘 듣죠. 제가 들을만 하다라고 설득을 충실하게만 해주면 저는 남의 얘기를 잘 듣기 때문에 잘했으면 잘했다.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잘했지만 개념원리를 보는 것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오더를 줬었다면, 오더를 내가 받을 수 있는 팔자였다면, 받을 수 있는 사주였다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그리고 아쉬움을 넘어서 원망, 이 세상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해 보면 나는 왜 멘토가 없는가? 나를 왜 올바르게 지도해주는 형, 누나가 없었는가? 라는 아쉬움이 저에게 크게 다가온다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유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떠오르는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제가 유치원 때인지 초딩 때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당시에 짜파게리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이제 먹을 때마다 이 짜파게리가 주는 게 너무 안타까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공장 사장 딸과 결혼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엄빠와 또 누가 계셨는지 정확히 기억은 나진 않지만 그때 저를 귀엽게 바라보셨는데 그때 이 이야기를 할 저에게 정확한 멘토라면 네가 사장이 돼야지 라고 오더를 줬었으면은 제가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짜파게티가 너무 좋아서 짜파게티를 평생 먹고 싶으니까 공장 사장 딸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런 어린 시절에 했었던 이유는 제가
공장 사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제가 너무 소시민적인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올바른 멘토, 네가 사장이 되면 된다, 네가 짱이 되면 된다라는 올바른 멘토가 없었던 게 지금 시절에도 참 한이 되고 아쉽다라는 생각이 또 있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석을 보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왜 없었는가라는 것, 그리고 고등학교 때 그 공부하던 그 시절에 의나 치나 한이나 전감비리 가능한 판사 출신 변호사나 전감비리 가능한 검사나 또는 변호사나를 하는 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내 노력 대비 가성비가 너무너무 좋다라는 것을 왜 알려주지 못했는가? 그러면 더 헌신적으로 했을 텐데, 또는 재수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갔었을 건데 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요 5개는 아니고 7개인가요?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 출신 변호사, 그 다음에 이거까지 하면 7개네요. 요 7개가 안 될 거면 그 다음에 대학교 갈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자영업에 취직을 해서 거기서 일 배워서 가게 해갖고 성공하는 것이 더 빠르다, 더 짧고 빠르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왜 아무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비트코인이 100만 원이던 시절에 제가 돈이 없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이든 6달에 10만 원이든 3개월에 10만 원이든 어떻게든 적립식으로 모아야 한다라고 왜 알려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제가 한때 퇴직연금을 통해서 S&P 500도 샀었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사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샀고,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이런 거 사라고 하는 것은 다 스캠이니까 듣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이런 류의 멘토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는가, 이런 류의 저도 원망, 후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저도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떠올려 봤을 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저의 이 원망과 저의 그 과거의 어린 나에 대한 안타까움, 과거의 나에 대한 속상함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사유를 항상 해보고 있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많은 부모님들이 하는 것처럼 대리만족을 통해서 하고 있고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인에게 내가 아쉬웠던 거를 하면서 제가 그것을 대리 만족을 느끼는 것이죠. 마치 공부 못했던 부모님들이 자식 성적에 목매는 것과 동일하다. 그래서 막 과외를 시키고 막 학원을 보내고 막 이사를 가고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면서 21세기에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 역시 같은 행동은 구리지만 사실 맥락은 다 그 대리 만족에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 내가 아쉽다고 느꼈던 것을 하면서 저의 그 원망한 이런 것들을 풀어왔고 지금도 계속 풀고 있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1일1씩 해라. 그리고 저는 어디가 아픈 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냥 해독해야죠. 1일1씩 먹을 자격이 없죠. 그럴 때는 그냥 바로 해독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운동해라. 산책하지 말고 취미 갖지 말고 이거는 해도 되는 건데 이거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운동은 저 운동 2시간 하는데요. 그거 운동 아니고 그거 산책이고, 무게를 치거나 유산소를 한다면 침을 질질 흘리는 것을 운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비트코인 적립식으로 모아라.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다면 집 당장 팔아라. 예방접종 스캠이니까 맞지 말아라. 그리고 개입제의자들이 보수는 진보를 욕하고 진보를 보수를 욕하는데 둘 다 같은 편이니까 둘 다 빠큐 먹여야 한다. 그리고 계엄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누군가 나에게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한을 제가 지금 타인들에게,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계속 이야기를 해주면서 제가 그때 아쉬움을 느꼈던 것을 풀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이렇게 전달을 하다 보면은 한 1000명 중에 1명 정도에게는 도움이 들어가는 것으로 검증된 건 아닌데 추정되고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 그 1명을 이제 종종 만나게 돼요. 제 생각에는 한 1년에 1명 정도 만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저에게 그런 분들이 큰 기쁨과 큰 행복감을 줘서 참 뿌듯하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나처럼 그런 분들이 멘토가 없었음을 원망하거나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를 계속 지금까지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겠지요. 자, 그리고 멘토가 없을 때는 이런 저 같은 멘토가 있어도 좋겠지만 멘토가 없을 때도 또 이제 인류 번영의 이제 정점, 우리에게는 또 책이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멘토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자기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사유가 고민될 때 이제 우파니샤드가 또 이제 절대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모든 종교 같은 종교를 비롯한 이런 정신 활동을 모두 이제 정점에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 담배 가게 성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 이런 책들, 그리고 요 아들러 아저씨, 너가 지금 그따위로 살고 있는 것은 과거에 어렸을 때 일 때문이 아니라 네가 오늘 아침에 그따위로 살고 싶어서 네가 그냥 정한 것이다 라는 가장 인생의 촌철살인을 알려주셨던 요 들러 아저씨의 책. 제목이 나가리가 났지만 그래도 이 책은 사실 엄청나죠. 그리고 이 돈에 대해서 제가 좀 새롭게 알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줬었던 이 돈의 속성 아저씨.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역시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가 또 가장 기본적인 도서가 되겠고, 그리고 무게를 쳐라. 남자는 힘이다. 우리나라의 보디빌딩도 흔하지 않았던 그 시절에 무게를 쳐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던 요 마스터 드림 아저씨. 요 남자는 힘이다 책이 또 있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인생은 무조건은 없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단 압도적인 확률만 존재할 뿐이다. 이렇게 살면 저는 부자가 되나요? 이렇게 살면 저는 건강해지나요? 압도적인 확률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때가 되면은 그냥 어쩔 수가 없다라는 류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제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 1등급, 5, 1등급을 맞을 수 있을까? 5, 1등급은 100% 되는 거고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수능에 만점이 가능한가요? 그거는 무조건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 압도적인 확률까지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어떤 노력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느낄 수 있는, 그 과정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사고의 근간은 이 확률적 사고의 힘이지 않을까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네가 알고 있는 그놈의 자본주의, 빨갱이가 싫다는 건 알겠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좋나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스캠이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과 네가 거의 어떤 한 사람 말고 어떤 정치인이 하는 얘기에 거의 동의가 된다면 네 새끼의 삶이 스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뭐 이 정도가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에 멘토가 없더라도 이런 책들이 또 나에게 큰 영감과 큰 가르침, 그리고 이런 책을 쓰신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것을 내가 알게 돼서, 이렇게 책을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요 위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스스로 실천을 하고 있으면서도 4천여 명의 지금 추종자를 이끌고 있는데, 이 추종자들이 지금 비트코인을 다 100만 원어치 이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희 채널의 구독자분들이 약 40억 원어치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금 가지고 있고, 이들을 이끌고 있는 또 한방백숙 TV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멘토가 없는 삶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멘토가 참 많고, 지금은 또 유튜브나 뭐 이런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멘토들이 있고 내가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리고 곧 만날 수 있는데 아직 때가 오지 않았을 뿐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사유가 점점 올라가고, 또 우리 많은 우리 비트코인 팀원들을 이끌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의 멘토가 좀 없어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책을 봐도 한 5권에서 10권을 봐야 한두 권 정도에서 좀 이제 감흥을 느끼는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데, 저도 계속 온라인을 통해서든 책을 통해서든지 계속 멘토를 찾고 있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멘토는 제가 예전부터 종종 언급했었던 김포 형님. 저희가 이제 살아가면서 약 20대 말 30대 초반 정도에 만났을 때 저에게 항상 제가 하는 실수나 어떤 오류들 다 괜찮다. 그런 것들 통해서 더 나아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던 김포 형님이 저의 이제 가장 큰 멘토라고 할 수가 있고, 저보다 한 2살 많나 3살 많나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는 책과 그리고 그 온라인을 통해서 뭐 유튜브가 됐든 뭐 SNS가 됐든 뭐 X가 됐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도 또 다른 멘토를 찾고 있고, 멘티도 또 찾고 있죠. 다른 또 멘티도 찾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아쉬움을 느꼈었던 거, 내가 어렸을 때 후회했던 거,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완전히 떡락을 하고 있어서 한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비싼 것을 내가 그때 사지 않았던 걸 지금 살 수 있을까? 이런 류의 고민들을 이렇게 해소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런 아쉬움을 또 타인들에게 같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